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 목요일 방송도 책임을 지러 왔습니다. 목요일 밤이 벌써 왔네요. 월요일 밤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목요일 날 제가 한 주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 찾아뵈야 될 하루의 시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춥긴 많이 추운데요. 절기상으로는 봄이 벌써 절정을 좀 다다르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거리마다 꽃들이 상당히 저도 오늘 처음으로 꽃이 벌써 이렇게 많이 폈나라고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무심코 지나가던 길거리에 우리를 밝게 만들었던 꽃들이 꽃말들이 늘 있다고 합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들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개나리 같은 경우는 희망이라는 단어의 꽃말을 갖고 있겠고요. 또 색이고운 벚꽃은 순결이라는 게 또다시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목련은 숭고한 정신, 그리고 진달래는 즐거움과 절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다 긍정적이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이 긍정적인 봄의 기운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4월의 꽃들이 만개를 한다라면 이런 꽃말의 긍정의 마인드, 희망과 순결, 숭고한 정신, 그리고 즐거움이 만개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은 봄 기운을 계좌에서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겠고요. 4월 시장 이제 마무리 점점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꽃말처럼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 가득만 하기를 기원하면서 목요일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주식승천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전반적으로 맨 위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나서 로그인하시고 나서 우리 목요일 팀에 출연하신 분들 그리고 저 주쌤 김도영이까지 콕콕 찍어서서 질의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참 꽃말들이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구나. 무심코 지나갔던 제가 오늘 보았던 개나리와 진달래가 이런 좋은 의미가 있었더라는 걸 미처 저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프닝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 오늘 이렇게 봄 기운을 느끼신 분이 있고 또 느끼지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쌤 같은 경우는 오늘 신나게 느꼈던 하루였는데요. 전략이 제대로 좀 맞아지고 있었고 종목도 그 부분 여파 속에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갔던 하루였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어떤 흐름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셨는지 오늘 목요일 출연하신 분들 먼저 목요일 밤 책임질 분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장, 해답만을 찾는 차트의 분석가, 주식의 연금술사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처받은 계좌를 치유한다. 센티비의 닥터, 주식 주치 안성준.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처방으로 병든 종목과 다친 계좌를 어루만져 드립니다. 건강한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 닥터 안과 함께하세요. 그래요. 오늘 목요일 밤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 목요일의 남자들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까도남 아니죠. 이제는 뭐 귀요미라고 해야 될까요? 귀요미 치킨맨으로 다시 태어나신 그분입니다. 김선희 멘토 오늘 한금알 얼굴이 좀 좋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오늘은 긍정이셨나 봐요. 예,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계좌 굉장히 좀 고객들 계좌 만족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었는데 시장이 좀 오후장 들어서 좀 빠졌다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긍정적이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치킨맨은 이제 그만하시는 걸로. 자, 치킨맨은 제가 더 이상 아니고 원래 굉장히 좀 시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방송 스타일 굉장히 시크하게 방송하는 스타일이고 종목 상담 제가 해드릴 때 정말로 차갑게 종목 상담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설경제에서 신창환 대표님 다음으로 제가 아마 가장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좀 그런 스타일 가지고서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제가 밀어붙일 겁니다. 자, 모든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시청자님들 주식하실 때는 정말 날카롭게 차가웠게 정말로 차갑게 주식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주식하시다가는 정말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까도남 차도남 스타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강하게 좀 어필하면서 주식 한번 또 시장 이끌어가고 오늘 또 제가 오늘 하루도 11시 넘어서까지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신다면은 왜 제가 또 차도남 까도남인지 아시면서 재밌는 또 1시간 같이 보내시면서 다음 주장을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좀 각오가 대단하신 건데 1시간 반입니다. 네, 정말. 1시간 반이었나요? 네. 본인이 꼭 1시간 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못할 것 같은데. 야, 김선일 멘토. 근데 우리가 시장을 하고 분석을 할 때만 까도남이신지 아니면 일상에서도 까도남이세요? 좀 까칠하세요? 제가 일상에서 말이죠. 네. 또 굉장히 또 귀여움이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작가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 스타일이 워낙에 조금 이렇게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정말로 까칠하게 합니다. 네. 스타일대로 가기 때문에 일이랑 그다음에 사람 대하는 부분에서는 달라야 되죠. 정확히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수익이 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수익이 난 이후부터는 좀 수익이 난 이후에 돈을 현금을 챙긴 이유는 좀 살갑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익이 난 이전,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재미를 못 본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차갑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장 자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코스피 지수 완전 지금 19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오늘 정말 차갑게 할 시기입니다. 정말로 주식은 빨간불로 가야 되지만서도 마음만은 정말 파랗게, 새파랗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참고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냉철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혜영 작가님, 지금 빨리 해서 진짜로 그렇게 살가운지 빨리 원고 하나 보내주세요. 내가 디테일하게 아니기만 해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생방송에서. 그런데 확실히 일할 때만 냉정하게 하고 다른 일상에서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남자다라는 걸 각인을 좀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 팀에요. 예. 왜 얘라고 하세요? 벌써부터.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수요일 팀에 교수님이 있어요. 예, 캐릭터 예. 교수님이 계신 아시죠? 예. 안성준 멘토. 예. 근데 그분이 교수 자격증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의 안성준 멘토도 주치이긴 한데, 예. 공식전 주치인데 자격증은 없죠, 분명히? 네, 없습니다. 네, 그래요. 닥터 안성준 멘토 한 주간 좀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서, 좀, 아직까지 상방은 아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무난하게 보내는 한 주 같습니다. 역시 주치의다운 면모를 좀 보여줬고 네. 전략이 좀 한 주 동안에 좀 맞아 떨어졌어요. 첫 방송, 두 번째 방송 이제 거쳐가면서 네. 주위의 사람들 말고 또는 네. 뭐 회원분들이라든가 예. 어떤 반응인가요? 너무 떠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더 좀 차분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 다 얘기해드려서 또 투자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승천 멘토클리닉 주치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까도남은 일할 때만 까도남이다. 우리 김혜영 작가가 보내줬네요. 예. 그닥 살갑진 않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주식시장의 목요일 방송을 책임지는 까도남 김선임 멘토, 그리고 우리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의 주치의 안성준 멘토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지금부터 목요일 방송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아쉬움이 도래될 만한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출발 막 하고 나서 10시경부터 시장 부분에서 위험성이 도래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을 강하게
기관발 쪽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 속에서 결국 오후장에서는 종목별로 투매까지 또다시 발생이 되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너무나 컸던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좀 지워버릴 수가 없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가 가장 이슈를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전략을 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인지, 이슈앤토크 금일의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900선을 겨우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요. 주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1900포인트가 아직 하방 경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날개를 계속해서 달고 있죠. 자신이 이제 무슨 뭐 게임과 마찬가지 날개를 위쪽으로 우상향 만들고 있는데요. 음식료주가 약세장 속에서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과연 더 가면서 주도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애플 폭락에 이어 문제점이 도래되면서 애플과 갤럭시 S4 관련 주들 일제히 하락 부분 모멘텀과 또다시 갤럭시 S4에 관련 주들은 수혜 모멘텀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만큼 희비가 교차를 했습니다. 과연 애플향 부품주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갤럭시 부품향 쪽으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지 심층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지 않아요. 떠난 버스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빨리 나가든가 우리나라 시장이 없어지든가, 지들이 감히.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공세가 오늘 좀 여전하게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계의 방어 정도 좀 약한 모습 속에서 겨우겨우 1900포인트에 대한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주요 하락 배경에 어떤 걸 가장 이분들은 체크해 봤는지 김선희 멘토. 네. 자, 오늘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벌써 3일 연속이네요. 매도세가 나가지고 있고, 코스피에도 외인들이 지금 5일 연속 매도가 나가줍니다. 5일 동안 거의 1조가 될라 그럽니다. 거의 벌써. 네. 굉장히 많은 물량 이번 주 내내 한 주간 동안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가 지금 글로벌 경기 전반에 걸쳐서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자, 독일 증시도 한바탕 먹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뉴욕 증시도 지금 테러 영향까지 조금은 좀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조금 재미없는 시장, 글로벌 경기 좀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국내 시장보다는 메리트 있는 시장 자체가 일본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G20 회에서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국내 증시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 계속적으로 그래도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서도 최근 그래도 전기전자 쪽에 그래도 매수세를 이어져 왔는데, 다시 조금 요 근간에는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나 SK나 대부분의 이제 IT 관련주, 특히 애플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도 오전 들어서 또 가파르게 또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코스피 지수가 PBR 1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 이제 시가 현재 1900포인트 부근으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저는 좀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수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업종별로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제가 주봉으로 한번 크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2011년도죠. 유럽발 리스크 이후부터 해서 바닥권 라인을 좀 연결해 본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수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라인 거칠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을 좀 주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빠졌다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185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800 후반대 정도까지 1800 한 80에서 90 정도의 브레이크 걸고서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지금 부근 1900포인트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당연히 업종, 업황,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4월 증시입니다. 5월 증시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작년
내내 강조드렸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 화학 안 좋다, 철강 안 좋다, 건설 안 좋다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IT 업황만 계속 살아났었잖아요. IT 업황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 업종 자체는 당연히 IT주가 될 겁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 그나마 대림산업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와줘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여타 다른 종목들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자,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 1분기 실적 외에도 2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치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자동차 업황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황 역시 자동차 역시 미국 측에서 특히 재미가 없었고 또 하나 유럽 측에서도 10% 이상 자동차 판매량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 역시 영향을 미치게 뻔하죠. 그러면 강조드리지만 IT밖에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IT랑 방어조 성격이 강한 종목들밖에 그나마 좀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IT 종목들로 매수를 좀 하시고 지수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1950포인트까지 안착하는 순간이 되면은 이미 IT 관련주들 크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줄 겁니다. 꾸준하게 IT 관련주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한 192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에서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해주신 건 유가증권 시장 지금 현재 1900포인트 쪽에서는 공포를 완전히 사자라는 의견인가요? 그렇죠. 자, 하방 경직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존 템플턴의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900 깨질 수는 있지만서도 확 너무 심하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80 정도까지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외인들이 가격 메리트 최악의 경우는 몇 포인트요? 1880 정도로 188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올 확률이 그 가격대가 되면은 높아지지 않나. 항상 좀 코스피 라인에서 지금 제가 요 라인 보여드리는데 이 라인 깨고 내려가 이 부근에서는 항상 다시 한번 외인들과 기관들이 가파른 매수세가 종반적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이때 항상 이렇게 이끌어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런 포인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다른 업종은 좀 보지 말자. 결국 전기전자만 집중하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전자가 가장 대안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1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직 실적 발표 안 돼 있죠. 모든 업황들, 특히 뭐 조선, 마찬가지 철강, 그 다음에 화학이나 건설 다 업황 안 좋습니다. 실적 당연히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몇 개 종목이 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종목들도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안전한 그리고 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우리 1차 강의 제가 영차 선언 말씀드리잖아요. 네. 영차 갈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편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지수 하단 밴드에 대한 브레이킹 걸리는 자리가 1880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그 의견 속에서 전기전자 업종만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단 밴드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성준 멘토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예, 역시 그 4월은 좀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예, 4월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좀 아시다시피 뭐 대북 리스크라든지 뭐 금리 동결이라든지 추경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고요. 그리고 뭐 실적 패닉으로 지금 굉장히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임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고민하실 텐데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 계속 1900 하단을 계속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두들기고 있는데 설사 그게 정말로 진짜 바닥이라 하더라도 네. 계속 두들기다 보면은 순간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믿고 있는 바닥이었는데 정말 그 진짜 바닥이면 그렇게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4월 달 들어서 지금 몇 번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좀 약간 적어도 밑골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결국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되는 보죠. 그리고 또 종가 저가로 끝났거든요. 네. 특히나. 예. 그래서 조금 좀 밑골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예. 보수적 관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역시 그 얘기인데요. 역시 맞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종합지수의 1900포인트라는 것이 완벽하게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라고 한다면 그러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반등을 한다 그래도 점점 때릴 때마다 약해지겠죠, 두께가.
그렇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한 번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잘 버텨가면서 지수 쪽에 방어를 하다가 결국 삼성전자마저도 2% 부분에 대해서 하락 여파가 나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동향 그리고 아까 살짝만 말씀해줬지만 대형주 쪽에 보수적 관점 보자 아랫꼬리 확인하고 했지만 대형 전략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시가총액 상위권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성민 그 시가총액 상위권 전략 중에서 이미 요즘에 좀 실적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맞아요. 있지 내관들이 뭐 건설이나 뭐 산업주, 소재주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지금 제가 어떻게 감히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네. 좀 많이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네. 우선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유효하고요. 일단 관망하자. 손절에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지금 손절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늦었죠. 손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자분들은 이제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간다 이거죠. 네. 또 뭐 음식료 업종이나 뭐 아니면은 뭐 말씀했던 뭐 LG전자, 뭐 IT 관련된 주 그리고 요즘에 좀 통신주 많이 갈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좀 강한 종목 기준으로 좀 계속 좀 관심을 두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종목 중에 업종 중에서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저는 내수주 아니면 내수주. 네. 네, 통신주나 뭐 음식료 업종주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다른 종목을 사시려도 좀 실적은 나온 다음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가이던스랑 실적을 발표한 게 맞는지. 예, 맞는지 또 대림산업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거의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네. 네, 그런 종목을 좀 많이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게 아니라 네. 요즘에 좀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어떤 업종을 많이 사냐면 뭐 외인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이나 통신 좀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료 그리고 종이목재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으므로 좀 이런 업종들의 위주로 조금 포트를 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규적으로 보셔야 할 분들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내수 소비재 쪽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발표가 됐는데 네. 추경에 대한 좀 포커스 자체가 좀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죠.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코스닥 업종 그리고 추경에서 직접적으로 좀 언급이 됐던 뭐 디지털 컨텐츠나 아니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그런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물론 IT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겠고요. 그런 종목 중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성준 멘토, IT는 이미 포트에 차 있을 만큼 많이들 코스닥 쪽에서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업종으로 가져간다면 예. 어떤 거 보시겠어요? 지금 뭐 엔터 관련주도 살짝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콘텐츠 쪽. 그 중에서 탑픽 쪽으로 뽑는다라면? 엔터 관련주요? 네. 아니 뭐 엔터가 됐건 IT는 이미 보유하고 계실 거니까 그 다음. 저는 코스닥 업종보다도 지금 좀 많이 뜨고 있는 좀 통신 업종이 대형주 중에 통신 업종 뭐 종목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3개 중에 대장주 네. SK텔레콤이나 네. 예, 그 정도 그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볼 수는 있지만 컨텐츠 부분 또는 엔터 또다시 모바일 결제 서비스 같은 거 볼 수는 있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대형주 쪽인 통신 업종을 좀 SK텔레콤을 포트에도 좀 편입을 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이 좋지 않나 안성준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관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곱이다라는 여론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김선임 멘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미 손절을 놓치셨어요, 사실.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뭐 IT 종목들 제외하고서는 아예 손절을 그냥 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죠. 다 빠져버렸어요. 특히 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히려 조금 매수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 이상 1100포인트니까 어떻게 손절을 합니까? 당연히 지수가 좀 반등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수 자체가 만약에 1970, 80 부분인데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 버리면은 저는 뭐 손절이나 아니면 초과 매수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손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실적이 좀 그나마 양호한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답이 그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자, IT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LG전자 0.4%밖에 안 빠졌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너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지금 삼성전자나 몇 가지 종목 제외하고는 그래도 IT주가 최근에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 지금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솔직히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이미 시장은 빠질 만큼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라이브에서 리딩을 잡을 때 꼭 얘기하는 게 이 키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종합지수 1900포인트에서 제대로 방어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목군들 업종에서 모두가 다 1500포인트, 1600포인트에 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 IT만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종목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큰 업종들 중에서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큰 업종들은 쳐다볼 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IT를 제외한 다른 종목 쪽으로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차라리 뭐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들 여행 관련주들이나 카지노 관련주들이나 뭐 게임 관련주 그나마 좀 음식료, 곡물가 하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조금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10% 정도의 상승폭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조금 음식료 업종이 지금 어깨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위험하긴 하지만서도 약간 그래도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는 실적 부분이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음식료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간다면 반등해서 전기전자 빼고 가장 빠르게 가는 거 음식료로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이 가게 되면은 네. 또 음식료는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네. 음식료는 당연히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방어주 역할을 꾸준하게 다 했기 때문에 음식료는 더 이상 브레이크 걸리면서 횡보한 구간이 있을 테고 그때는 네. 조금 저는 정리하는 구간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럼 시장이 간다, 이제 여기서. 그럼 그렇죠. 가장 빠르게 갈 종목. 업종. 시장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IT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반등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은 그나마 조금 업황이 나쁜 종목 중에서도 그냥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개별주 중심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지금 실적 1분기 실적 확인이 되고 있는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타 건설주나 화학주나 철강주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실적이 좋은 개별주 중심으로 일단 장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지수를 따라서 관련 업종 중에서 그나마 지수 영향으로 조금 반등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 시장을 아마 시장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선윤 멘토의 의견을 주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전기전자 결국 대장으로 빨리 치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이 업종별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 쪽에서 실적이 긍정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의 개별적인 장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업종을 묶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쪽만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이고 시장의 하락 모멘텀이 올 경우는 음식료가 마지막 10% 정도의 라이징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예. 시장이 우리가 지금 빠질 만큼 빠져 이제 더 빠진다 어쩐다 이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무조건 간다고 보자고요. 이제 가면 여기서 어떤 업종이 제일 빨리 치고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다 저희 손절 라인을 놓쳤어요. 들고 계세요. 힘들어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어떤 업종을 좀 강하게 보십니까? 그래도 그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건 IT죠. 확실한 모멘텀. 그러니까 IT는 다 갖고 있고. 그렇죠. 그 IT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저는 좀 그 추경 쪽에서 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경 쪽에서 해답을 찾아서 이제 추경의 경제 선순환이 되면서 좀 내수에도 좀 온기를 뻗치고 그리고 또 코스닥 중소형주 그 추경에서 또 뭐 중소기업이랑 수출 주도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종목들이 진짜 간다면은 제일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이 두 분 다 의견은 조금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시장이 간다. 그러면 IT 전기전자가 대장이다는 두 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동의하거든요. 업종으로 못 간다예요. 결국은 개별주 종목으로 이제 실적을 바탕대고 있는 애들만 간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적 일단 발표되고 나서 신규 진입자분들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이 여기서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했던 음식료는요, 간다예요. 시장이 빠지던 올라가던 상승 쪽으로 분명히 추가로 가지만 그 폭이 주도로 가긴 어렵다. 결국은 지금 현재 데이 트레이딩 관점 또는 스윙적인 관점만 봐야 된다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귀가 아플 정도거든요. 두 분 다 전기전자, IT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우리 그걸로 완전 보더라고요.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애플 관련된 일제히 오늘 애플향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가 좀 하락 모멘텀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요. 갤럭시 S4가 이제 국내 출시를 거의 임박해 있죠. 오픈이 다 됐고 스펙도 공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희비가 갤럭시 S4 우리가 교차하는 모습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관련주들 이분들이 그렇게 무조건 대장이라고 말하는 전기전자가 정말 대장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부품주 쪽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김선희 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코스닥 지수가 해답을 많이 보여줘서 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지수가 한 530포인트까지 무너져 내린 이후에 그때 가장 또 많이 빠졌던 저 업종들이 다 코스닥 중에서 IT,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 갤럭시 시리즈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때 그런 급락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또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그 관련주 종목들이었거든요. 대부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 수익을 또 냈고 또 제가격으로 다 돌아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플은 완전 진짜 어저께 400달러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완전 반토막 났죠? 그냥 완전 400달러입니다. 이제는 400달러짜리 주식이에요. 지금 아이폰 5S도 좀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입장인데 아이폰 5S가 인기가 있을까요? 아이폰 5보다 좀 인기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역시나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그 주가가 그대로 좀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 딱 두 종목만 볼까요? 대형주 중에서는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몇 프로 빠졌습니까? 4.79% 빠졌습니다. 급락해주면서 바로 4월 초에 보셨던 그 저가 부분가 다시 내려가줬고 또 네. 코스닥 쪽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인터플렉스죠. 자, 인터플렉스도 계속 그냥 우하향하면서 애플 쇼크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불안감이 듭니다. 인터플렉스가 그나마 좀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게 삼성 쪽에도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지 네. 재미는 없는 모습. 그냥 애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인터플렉스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점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분간 이 관련주들은 약간 투자하기에는 보류,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애플 주가를 확인한 이후에 그 후에 그나마 좀 관심 갖고서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갤럭시 S4에 대한 수혜주는 또 희비가 분명히 극명하게 좀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왔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지금 뽑아왔어요. 자, 네. 삼성전자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몇 가지 뭐 금속물 중에서는 한 종목을 제가 이제 한 종목씩만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탑픽만 찍어주세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좀 찍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금속 중에서는 자 KH바텍 역시나 KH바텍이 좀 최근에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양호하고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다. 그래서 KH바텍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부분에서는 크게 관심 가질 조금 필요는 화면을 좀 없어 올려주시죠. 보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주기판 쪽에도 크게 관심 필요 없고, 가장 이제 케이스 쪽에서 요즘에 좀 화두가 있는 게 있어요. 좀 인기를 좀 끌 종목. 바로 이제 여긴 나와주지 않지만서 그래도 인탑스와 모베이스는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줬죠. 네. 그 종목들 말고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네. 네,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자,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좀 이게 루머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갤럭시 S4 쪽에 납품이 되는 케이스가 백산이랑 덕성 쪽에서 좀 납품이 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가 들어간다. 일부가 들어간다 알고 있었는데, 백산 쪽에서는 안 들어간다. 또 네. 이런 좀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덕성의 주가가 오늘, 오늘 이어서 급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서도 네. 조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덕성 쪽으로 조금 가닥이 좀 그나마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성의 아직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이게 700억짜리예요. 그러면 모베이스도 1000억 원 아래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없었던 부분인데 1000억 원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덕성 같은 경우도 조금 모베이스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덕성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PCB 쪽에서는 당연히 플렉스컨과 삼성전기는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기 대형주 중에서 한번 움직여준다면은 가장 빨리 먼저 튀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지금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그리고 터치스크린 패널 쪽에서는 당연히 뭐 요즘 디스플레이 쪽을 말씀드려보겠고, 자, 카메라 모듈 또 역시나 삼성전기입니다. 자, 요즘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가 있죠. 자, 어떤 종목이죠? 자, 캠시스입니다. 캠시스가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흐름인데, 좋은데요? 네,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가 있겠지만서도 대형주 쪽에서 카메라 모듈 관심이 있으시고 또 좀 더 많은 모멘텀 있는 걸 보시려면은 삼성 전기를 사셔야 되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그나마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을 찾으신다면은 저는 요 캠시스를 한번 좀 작은 종목이지만서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갤럭시향 부품들을 좀 다양하게 좀 살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준비 애쓰셨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그러면 탑픽적으로 보는 게 삼성 전기, 그 다음에 캠시스, 그 다음에 덕성 정도를 좀 관중에 넣어놓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대형주 보실 분들은 삼성전기가 분명히 꼬리 달고 올라갑니다. 당연히 가는 종목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 바로 삼성전기인 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당연히 1등 종목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코스피 중에서 두 종목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덕성이나 자, 캠시스 쪽에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탑픽 종목까지 딱 준비했는데, 오늘 좋은 고급 정보들이 좀 제대로 된 알찬 정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성준 멘토는 오늘 이 사태를 좀 어떻게, 결국 왜냐면 이 애플은 말도 안 된다, 거품이다라고 결국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근데 이 애플향 종목들이 예. 계속 이탈이 나갈까요? 근데 그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 제품이 많이 팔리던가, 그렇죠. 제품이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던가, 아니면은 신제품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신제품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관련 주식은 당분간은 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김선일 멘토가 보여줬던 종목, 집중 관심 받아야 될 종목 중소형주 가운데 시세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중에 종목군들, 안성준 멘토가 봤을 때는 그런 종목도 계속 따라가도 될까요? 근데 예전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중구난방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네. 우선은 조금 실적을 보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사자 이겁니다. 네. 그런데 실적이 발표가 돼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종목은 오르게 되겠죠. 근데 오르는데 따라붙지 말고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약간 눌릴 때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따라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아무리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적 좀 보고 하자. 계속해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실적 쇼크가 좀 계속 발생되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실적 확인하고 가자라는 내용까지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서 상세하게 좀 살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IT 부분들의 흐름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익률 베스트 10 어제부터 시작됐죠? 지금 공개합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가 바뀐 것 같은데요. 양승 모멘토의 YG 엔터테인먼트가 2위로 한 단계 하락 부분 나왔고요. 김영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3위 유지하고, 양승 모멘토의 아이마켓 코리아도 4위를 유지합니다. 김영준 멘토의 ICD가 5위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네. 6위부터 좀 볼까요? 정대희 멘토가 6, 7, 8위를 인터파, 코스메스, 컴투스를 11%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이겠고요. 남은우 멘토가 오랜만에 9위권으로 신규로 편입된 골프전이 역시 시장 방어 역할 부분에서 긍정 모멘텀이 나왔나 봅니다. 안성준 멘토의 CJ 헬로버전이 조금 아쉽게 10위권으로 살짝 한 단계 내려왔지만 10%의 상승세, 역시 굿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오늘의 종목 수익률 멘토 1위는 누가 차지했는지 공개합니다. 아이고, 김영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다시 30%를 탈환하면서 1위로 등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팀입니다.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프존, GS 리테일, 셀트리온, 대우인터내셔널, LG U+, 통신 쪽에서 U+가 가장 시장에서 방어 쪽으로 좀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섯 종목 보유를 주셨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정적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로 일단은 마이너스권에 들어왔지만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상세하게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전 종목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 보유 의견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승 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위를 좀 반납하긴 했는데요. 포트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랜드만이 마이너스 6% 부분의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전 4종목에서는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모두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B세미콘이 시장형을 좀 받긴 받았나요? 어제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2.6% 시장에서 방어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모든 전 종목 플러스권에 들어왔네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일양연통, ICD, 아나패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J컨텐츠까지 최저 수익률이 7% 되는 거 가장 이쁜 포트인 것 같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터파크, 컴투스, 코스맥스, 테크윙이 오늘 신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권분의 보합권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 4종목보다 보이니까 이 포트 역시 야무진 포트. 앞에 나란히 11자를 붙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꼭 22로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김선임 멘토의 포트폴리오 역시 송원산업이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시켰고요. 역시 유진기업과 포스코엔텍 역시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역시 지수 영향 속에서 낙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요. 리뷰 포인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CJ 한로비전,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수익률이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나 또는 포트 제외가 되는지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책임지고 있는데 역시 제가 그때도 분명히 적금 모으듯이 분할 매수를 한다면 답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가장 빠르게 송원산업이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군들이 조금 아쉬웠죠. 그러면 김선임의 또 한 주간의 종목군의 흐름이 어떤데 포스코 엠텍부터 좀 출발해 주시죠. 네, 자 포스코 엠텍 역시나 이 종목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적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근데 지수 영향을 조금은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아직까지 TO5를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원대 가격인데 만원대면은 평균 단가보다 아주 아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좀 더 추가 매수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 반드시 이 종목 TO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부터 해가지고 라인을 하나 그어드리자면은 항상 이 라인 따라 지금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또 한번 나와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반등 줄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서 홀딩하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멘토 같은 경우는 저점과 저점을 맡는 추세선의 전략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 종합지수 하실 때도 그런 포인트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 추세 자체를 많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0% 이상은 대부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놓치지 않는 포인트로서 항상 병행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요. 자, 유진기업입니다. 자, 유진기업이 매수한 이후에 크게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유진기업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기관들의 지금 매수량을 보십시오. 연기금이 최근에 이게 몇 주입니까? 한 달 동안 44만 주.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싸그리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 자체는 아직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 곧 TO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종목 지금 평균 단가 역시나 제가 3,600원 부근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TO 올라갑니다. 걱정할 종목이 아니고 유진기업은 더 사셔야 돼요. 이 종목은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송원산업이죠. 송원산업입니다. 자, 송원산업이 한 10% 이상까지 수입이 났다가 네. 지금 한 9% 정도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수입이 가장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 이 종목은 일단 수익이 한 10% 정도 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10% 정도 먹으면은 정리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송원산업은 오늘, 내일이죠. 내일 장에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 한 수익은
만약에 좀 빠지더라도 8% 이상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 정도에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초가에 정리를 할까요? 내일 오전장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시간 가지시고서 천천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추천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더 발생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좋은 가격대이고, 삼성전자 정말 이 추세를 따라서 지금 움직여줍니다. 좀 더 이제 제가 길게 그려보자면은, 삼성전자 작년 7월부터, 작년 여름부터 해서 추세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포인트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150만원 아래, 150만원 북은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수 지금 영향, 오늘 좀 전기전 쪽에서 외인들 많은 물량을 던져줬는데, 지수가 반등을 준다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장 먼저 움직여 줄 겁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수가 반등을 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제가 이 종목 왜 추천드리겠습니까? 대장주 아닙니까? 1분기 실적 좋았고요. 2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올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매수하시도록 하고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SK하이닉스는 좀 오늘 애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애플에도 그래도 나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 역시나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때문이더라도 다시 한번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최근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걸려있는 딱 모습이에요. 자, 28,000원 부근인데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 만약에 빠지더라도 한 27,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분할매수 이 종목은 모아가야 됩니다.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모아가시는 종목이에요. 실적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져가시라. IT 관련 중에서 아까 삼성전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관련 종목들은 정말 좋은 종목들 올해 한해 2분기까지 가져간다면은 최소한 정말로 못 먹어도 10%, 20%까지 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송원산업만 이제 포트에서 10% 수익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에서 최소한 8% 수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고생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익 실현 좀 가져가 보자라고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뉴페이스였죠. 그런데 이제 슬슬 저희 방송 중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멘토가 지난주에 신규 편입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 시장에서 딱 내가 대장이다 라면서 가장 이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벌써부터 10위권 안에 빠르게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CJ 헬로비전 한 주간 어떤 흐름인지 체크해 주시죠. 예, 인피니티 헬스케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그간 그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오히려 더 고맙게도 다 매수가 됐죠. 매수가 되고 지금은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역대 있었던 한 11,500원 라인, 11,500원 고점 라인에서 빠르게 치고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계속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 관련해서 또 그 보건복지 분야 또 그 좀 예산이 늘었죠. 그래서 추경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한 총 100조가 될 텐데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왜 들고 갔냐, 이번에 조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들고 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주가가 재평가되는 그 시점을 계속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J 헬로비전이죠. 예. 네, 가장 헬로비전은 이뻤어요. 우선은 목표가를 돌파를 했어요. 네.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수급을 보면은 오늘 외인과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도 팔 거기 때문이죠. 우선은 네네. 예,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목표가 상향 결정을 안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반 정도 매도를 하고 네. 나머지는 여태까지 추세가 안 깨지는 17,300원까지만 입절가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따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축소나 모두 다 포트 편입이 되어줄 수 있는데 예. 이익 실현가로 13,700원 아니, 있잖아. 17,300원. 17,300원. 예. 예.
그거 깨지면 이익 실현가로 손절가 없이 이익 실현가로 높이겠다라는 의견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왜 웃었냐면요. 우리도 팔 거니까요 하시길래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저는 목표가 상향 조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둘 다 참 좋은 종목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시초가 또는 장중의 저가 또는 장중의 고가에서 따라잡아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이 두 분의 멘토가 가지고 나오신 내일의 승천주 방금 따끈따끈하게 제가 들고 왔어요. 아우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안성준 멘토 KG이니시스 최근에 모바일 결제 쪽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김선희 멘토 대형주 쪽에서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KG이니시스 그다음에 NC소프트를 신규적으로 편입하실 분들 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답답한 마음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에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NC소프트 한번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 하락 장세에서 대안주 쪽으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틀 연속 조금 약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자 오늘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120일 선을 뚫었습니다. 자 안착을 해줬죠.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도 정말 강하게 들어왔다고 판단이 됐는데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오늘 13만 주 최근에 10만 주 이상 매수했던 때가 3월 20 이후로부터는 없었습니다.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연기금도 매수, 투심 매수 다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모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겠다, 한번 올라가 주겠다 기다리던 찰나에 120일 선만 뚫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뚫어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자 뭐 여러 가지 좀 게임이 있지만서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임 자 리니지 1은 일단은 올해 좀 다시 조금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가입자 수가 한 20만 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이제 작년에 나왔었나요? 자 그 게임이 중요한 것은 게임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게임의 목표는 국내 시장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표가 게임 스타일도 바로 중국 시장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경도 중국이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언제죠? 5월 7일부터 중국에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2분기 때 실적이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가 주면서 3분기 때도 기대가 되는데 그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결제를 할지 모르겠지만서도 아무래도 국내 시장 대비해서는 몇 배나 큰 결제가 나오지 않을까, 매출액 증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코스피 500 지수 편입된다는 거와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자, 연말에 리니지 모바일 게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리니지 모바일 쪽에서 리니지 그리, 일본 그리라는 회사와 만들어진 리니지 모바일 게임은 지금 카드 게임입니다. 그 카드 게임 말고 MMORPG 쪽으로 스마트폰 게임이 좀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좀 김태진 회장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지금 가능성 때문에 좀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조금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조금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좀 대박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필두는 리니지 1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리니지 1이 지금 게임 현재 이제 컴퓨터상으로는 한 20만 명이지만서도 모바일 쪽으로 만들게 되면은 가히 좀 폭발적인 예전에 아주 옛날 리니지 1이 나왔을 때 그 인기를 아십니까? 한 30대 4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인기 이상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매출 증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증권사들도 지금 현재 부분에서 목표가들을 조금씩 올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120일선 뚫는 순간부터 해서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뭐 단기적으로 한 10% 보고서 매수를 하지만서도 그 이상 볼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를 좀 잡아 드려볼게요. 네, 매매 포인트 지켜주시죠. 네, 충분하게 매수가는 한 내일 제가 항상 저는 돌격 앞으로입니다. 그렇죠. 자, 시초가로 내일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5만 7천 원인데 충분하게 내일 시초가 정도로 매수를 하시고요. 자, 1분기 실적 기대된다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한 445억 이상 좀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0% 증가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크고 실적 부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 내내 지금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사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사는데 주가가 지금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한번 튈 때가 됐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안 갔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박스권 제가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그 박스권 내내 지금 오늘 121선 뚫으면서 올라갈 거랍니다. 그럼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내시초가로 담으시면 1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격은 17만 원입니다. 자, 17만 원 보고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한 수익 1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좀 소심하게도 18만 원 잡았습니다. 자,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대응한 이후에 다시 목표가 올리던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초가 담으시고요. 자, 손절가 자체는 한 14만 5천 원. 원래 손절가를 안 잡고 싶은데 한 14만 5천 원. 박스권 하단 부분 뚫고 내려가는 부분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김선님한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22평선을 드디어 돌파했다는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있으면 좀 노출시켜 주시죠. 자, 이 종목 기관들이 보통 아니. 121 이평선을 올라탔다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 네. 121 이평선의 의미를 본인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는 말고 조금만 좀 노출시켜. 요즘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자, 보통 이렇게 차트를 제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선이 있으니까. 네. 자, 꾸준하게 이제 주봉 자체 떨어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지금 이 두꺼운 선이 121선인데 제가 네. 선을 그어드렸죠. 네. 이렇게 쭉 제가 선을 그어드리자면 이 라인을 보통 타고 올라갈 때 보통 상승률 자체가 한 5% 정도가 나와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네.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네네. 5%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 자체에서 나와줍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나와주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크지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121선 아래로 흘러 내려갔죠. 근데 이번에 나온 포인트 자체는 지금 올라타서 딱 안착을 했는데 딱 올라가는 시점인데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그 시점이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지금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에서 근데 또 하나 살았다. 수급이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수급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과 더불어서 또 하나 4월달 때 딱 타이밍도 좋게 실적까지 지금 또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뭐가 있죠? 블레이드 앤 소울 실적까지 더해지고 3분기 당연히 더해지고요. 4분기부터 해서는 또 한 번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까지 122평선을 안 알려주네, 의미를. 에휴, 힘들어 죽겠구만. 안성준 멘토. 예. NC소프트 이렇게, 기대감, 실적 예, 예.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네. 수급 살아있고, 예. 기술적 분석에 122평선 살아있다. 예, 예. 시험 포인트를 좀 짚어줬거든요. 예. 김선임 멘토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저 역시 NC소프트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그건 투자자분들 다 아세요. 좋은 예, 종목이에요. 다 좋은 네.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기는 좋은데 여태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저항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17만 원 선, 한 16만 8천 원 선 거기를 우선은 돌파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아까 17만 얼마나 하셨죠? 16만 8천 원. 16만 8천 원이요? 예. 자, 16만 8천 원에 그러면 팔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7, 8% 먹을 것 같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깔끔하게 답변이 정리되건. 김선임 멘토 일할 땐 진짜 까다롭습니다. 난 이런 매력 참 좋아해요. 일을 할 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준 멘토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결제 또다시 종목군들이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바닥에서 언제 다시 내가 그렇게 하락을 컸나라고 싶을 정도로 다시 올라오는 데인데요. 오늘 KG이니시스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예. 종목 매매 포인트 좀 살살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좀 다들 다 아시겠지만요. 예. KG 인시스 틀겠습니다. 네네,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전자결제 지급 쪽으로 하고, 이제 그룹 부분이 바뀌면서 앞에 KG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크게 증가되고 KG 있죠. 인시스가 돌파를 했어요. 네. 예, 여태까지 그 고점을 느꼈던
한 15,600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기술적. 예, 네네. 그래서 돌파를 했을 때부터 좀 강한 상승 에너지를 저도 보고 좀 관심 있게 계속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투자 포인트를 한 4가지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은 모바일 결제 시장의 팽창인데요. 그 KG 이니시스 자체가 PG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에 국내 신용카드 PG 시장이 24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3년에는 16% 상승한 한 28조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그 KG 이니시스 그리고 LG U+,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3개사가 전체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가 커지면은 당연히 그 과점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그 이익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또 KG 이니시스는 이 3개사 중에서 또 1위예요.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KG 이니시스의 좀 성장세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상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상품 매출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 상품 매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맹점들한테 결제 단말기를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먹는 그 상품, 그런 것들이 상품 매출인데, 이게 원래는 한 177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한 500억 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KG 모빌리언스죠. KG 이니시스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KG 모빌리언스 역시 이번에 굉장히 좀 성장세가 큰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KG 모빌리언스 경우 이번에 매출액이 한 1,158억 원, 한 22%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214억 원, 한 42% 성장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전망인데, KG 모빌리언스가 올라가게 되면 KG 이니시스도 또 지분법상 역시 실적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전자직불 결제 서비스라는 건데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자직불 결제 서비스를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앱을 다운을 받아서 핸드폰에 바코드를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바코드와 그 통장 계좌랑 연결을 해서 그 바코드로 결제를 하는 네.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이게 또 그 하나의 지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은 또 이거 하나 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KG 이니시스를 그러면 어디서 사면 좋으냐? 네, 매매 포인트들 네. 살펴주시죠. 우선은 오늘 최고가 18,0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역시 눌림목에서 잡겠습니다. 한 16,300원 정도에서 잡겠고요. 16,300원 정도에서 잡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18,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8,500원 정도를 잡을 수 있겠고, 손절은 14,9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네. 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예. 자, 16,300원 잡아주셨는데, 예. 이거 16,300원 되려면요, 몇 프로 빠져야 되냐면, 몇 프로죠? 한 5% 정도 빠져야 되는 그렇죠. 구간인데, 예. 이거 그러면은 오히려 더 16,300원 돼버리면은 바로 그 4월 며칠이죠? 자, 4월 16일인가요? 16일날 급등했던 그 고가 부분 깨고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예.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아예 5일선 부분도 이탈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하락폭이 좀 가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한마디 좀 드려보자면은, KG 이니시스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갔는데, 자, 오히려 모빌리언스 주가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빌리언스가, 자, 현재 상으로도 이평선이 지금 밀집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사실상 모바일 결제 시장은 KG 모빌리언스고, 컴퓨터 쪽으로 하는 신용카드 시장 쪽은 KG 이니시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스마트폰 확대, 특히 갤럭시 S4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저는 모빌리언스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니시스는 이미 고가를 다 뚫고 갔습니다. 그런데 KG 모빌리언스는 아직 그 전고점, 지금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보셨던 고점 16,000원, 그리고 1월 달에 보셨던 고점 또 16,000원이죠. 그럼 이번에도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KG 이니시스보다는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KG 이니시스보다는 같은 회사이기도 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좀 모빌리언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 이니시스 갖고 오시면 자꾸 왜 모빌리언스로 교체 종목으로 이니시스보다는 이니시스가 지금 16,300원 본인의 의견이잖아요. 네. 이니시스가 나쁜 회사는 아닌데 오히려 이니시스보다는 모빌리언스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모빌리언스가 가면은 이니시스도 간다. 자, 그러면 모빌리언스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빌리언스 사자고요. 이니시스보다는. 그러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세 번이나 있었던 고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하지만 주가가 고점을 돌파한다고 그냥 계속 날아갑니까?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눌리고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6,300원을 잡은 거고요. 요즘에 장이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듯이 뭐 장이 안 좋고 또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니까 우선은 강하게 돌파하는 애를 잡고 올라가자라는 뜻에서 KG 이니시스를 한 거고, 그리고 또 그 목표가 역시 오늘 기록한 18,000원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한 18,500원. 지금 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다 달리는, 지금 강하게 가는 KG 이니시스를 잡아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먹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5%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5% 정도 안 떨어질까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주식 승천 보시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주 그냥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목 뺏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모빌리언스 가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을 좀 가하자인데, 안성재 멘토 아무래도 좀 보수적 의견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매스커 자체가 좀 밴드가 좀 상당히 하단배가 좀 있겠는데, 이게 편입 시도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KG 이니시스 매수가를 16,300원 들어가고요.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4,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 NC소프트 매수가 시초가 공략을 해본다라고 했고요. 목표가 17만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14만 5천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죠. 김선희 멘토가 아까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편입제 부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익 실현으로 내일 오전장에서 최소한 따라오신 분들은 8% 수익 구간에서 제외하자라고 해주셨고요. NC소프트를 내일 신규적으로 시초가에서 신규 편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CJ 헬로비전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 아까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익절 가격, 그러니까 손절 가격이 아닌 이익 실현, 종가상 이탈 부분이 나오지 않아야겠죠? 17,300원 나왔다라는 거 보면서 보유 의견 쪽에서 익절 부분이 조금 지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KG 이니시스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승천주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체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포트를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 때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대로 이응하시면 계좌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승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는 조금 숨고르게 하면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눠봐야 될 코너인 것 같습니다. 증시 뒷담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루머가 돌았고 저희가 언급을 해봐야 될 내용은 뭐 있는지 편안하게 시원하게 증시 뒷담화 시간 지금부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시장에서 안 그래도 답답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대선이 마무리가 된 직전에 주가 조작 혐의, 즉 대선 인맥주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다 주가 조작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99%의 개인 투자만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요, 상장사 10곳 중에 한 곳 정도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주가 조작 실태를 오늘 적나라하게 루머가 통했습니다. 오늘 심지어 여러분
혹시 같이 저처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선임은 혹시 받아보세요? 오늘 정말 이 광고나 이럴 때 그런 찌라시 내용에서도요, 못질한 표현을 기사에서 쓰질 않죠. 근데 그렇죠, 오늘 없죠. 증권사 매니저급의 못지, 즉 본인 계정으로 차명으로 있는 본인의 자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일명 저희들 표현으로 이 바닥에서 못지 계좌라고 합니다. 근데 기사가 못지 계좌 단속이다라고 얘기가 왔어요. 야, 이게 거의 뭐 끝장이네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심각해지고 이런 있어요. 말을 보통 잘 안 쓰는데 모찌까지 나올 정도 보니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지금 이 종목이 아십니까? 지금 이게 대차 잔고 자체가 포스코랑 하이닉스랑 한 종목을 빼고서는 네 번째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입니까? 이게 지금?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은 지금 아주 축포를 터뜨리고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 몽팡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 좀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추천하신 전문가분들 계신데 다시 좀 회복이 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조금 좀 관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 이제 다른 종목들 역시나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테마주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좀 급하게 오르다가 방산주 주가 조작 걸렸잖아요. 스페코 마찬가지, 빅탱고, 네. 퍼스텍 지금 다 같은 모양입니다. 지금 주가 조작 걸려주면서 여지없이 개인들만 또 피해를 입었죠. 이게 또 그러니까요. 처리가 된다고 해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식이 또 실시간으로 다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좀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십시오. 좀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로 하시고 좀 잘 움직이는 종목. 셀트리온은 정말 이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말 해답 못 찾는 종목이고 이건 정말로 안타깝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시간이 답이다. 이런 종목은 어쩔 수가 없던 부분이었고 나머지 여타 이제 테마주 관련한 종목들 특히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요. 갑자기 뭐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한다 이러면은 조금은 정말로 뭔가 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뭔가 터질 겁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정부에서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뭐, 부당이익 오르면 최대 4배를 한다. 과연 그걸 다 밝혀낼지도 못하겠는데요. 부당이익금 부분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4배 정도를 받을 게 아니라요. 아예 종신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주가 조작 혐의자들. 종신형이요? 네. 자, 근데 우리나라 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범이 길어봤자 5년밖에 안 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짧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저 다른 방송사 쪽에서 아마 잘 드셨는데 갔다 오셔봤자 한 5년이실 겁니다. 크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큰 돈 한탕 하고서 그냥 살고 나오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울경제 전문 가진 분들은 그러신 분들 없습니다. 포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실적주 종목, 좋은 종목들만 다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뱉은 말 지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들 추천하는 것들 좀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안성님 멘토. 일단은 이 의견에 자유롭게 토크하게 되면 빨리 시청자분한테 죄송하다고 빨리 사과하세요. 뭘 먹긴 뭘 먹어. 매매를 해서 들어갔으면 수익이 나고 손실을 쳐야 될 때 사고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이상한 조금 약한 용어 쓴 거. 예,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안성님한테 좀 당하신 것 같은데요. 안성님, 지금 진짜 주가 조작 혐의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그렇죠. 정말 심각한데, 예.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종신형. 예, 저도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 문자 같은 게 막 날라와요. 엄청 와요. 예, 뭐, 비행기 탔다. 예. 비행기 도장 찍는다. 예. 이런 게 많이 날라오는데,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그걸로 먹어봤자, 먹는다. 예. 수익 그걸로 나도. 수익을 나봤자 네.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는 거는 슬픔뿐입니다. 예,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넘겨버리고 확실한 종목으로만 편입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자들 같은 경우는 3년 후는 경제사무로 볼 게 아니라 종신형 때려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저도 이 주가 조작 때문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애널리스트를 하기 전에 저도요. 막 이렇게 힘들 때 더 현혹돼요. 요즘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말했죠. 상한가 입장하세요. 가입하세요. 이 부분에서 엄청난 영업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복구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딱 귀 닫고요. 눈 닫고요. 자신의 전략과 제대로 된 종목을 하시면요. 오히려 그 종목분보다는 강하게 조금 더 느릴지언정 계좌는 빵 하고 다시 제자리와
빵 하고 수익으로 늘어간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이따만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해보겠고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 현재 시각은 11시 13분 04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동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어떤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준.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습니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예, 방송 전까지는 상승하는 분위기 연출하는 듯 하였으나 지금 분위기는 좀 하락 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버라이어준, 펩시코 등이 이제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선물 지수를 견인하였는데요.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상승폭 키우는 듯 하였으나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와 G20 재무장관 회의에 따른 경계감이 지수를 압박하였고 텍사스주 보스턴 테러에 이어서 금요일 텍사스주의 비료 공장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역시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방금 전 발표된 미 경기 선행지표 및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다우 지수는 하락폭 키워가면서 0.5% 이상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욕 증시 자체가 좀 플러스권에 출발하다가 다시 한번 지표 부진 쪽, 그다음에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 또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재 지수 동향은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전환이 됐는지 살펴주시죠. 네, 초반에 상승폭은 다소 반납한 분위기입니다. 4일간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는 상승 출발하였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이제 부진한 고용 지표와 함께 경기 선행 지표 등 대체적으로 이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상승폭은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금일 또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 또한 있어서 지금 경계감 속에 현재 유럽 주요국 증시는 0.2%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부분 쪽으로 강하게 좀 이탈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좀 개장을 했는데요. 수급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현재 흐름은 주간 시장의 아쉬움감, 즉 하락 부분 쪽으로 나오고 있는가요? 예, 주간 코스피는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오늘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맞았는데요. 전일 애플 급락에 따른 IT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야간 코스피 외국인이 약간의 매수의 보이며 상승 출발하였으나 역시 미 경제 지표 발표 후 하락폭 키워가면서 현재 마이너스 0.4에서 0.5%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간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커졌다가 다시 한번 축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잡혀주는 것 같습니다. 주간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 오히려 반대쪽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으면 했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해외 증시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전략 이제 좀 더 심도 있고 디테일하게 이분들은 강하게 좀 얘기하시군요.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야 주말에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 내일장. 자, 어느 정도 그래도 지수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요. 내일이랑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지수가 그래도 1900포인트 아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1880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좀 갈 수도 있지만서도 지금 포인트는 정말로 좋은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어요. 자, IT 관련주들로서 매수하시고 꾸준하게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지금은 정말로 이런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시즌 때가 아니라 완전 지금이 박앤 세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김선희 멘토 내일 네. 1900포인트 지수 빠지면 무조건 공격적으로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사자. 네, 대형주 쪽으로 사십시오. 코스닥이 아니고 대형주 쪽으로 IT 부품주 쪽으로 좀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대형주 IT 사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박앤세일 기간이다 했습니다. 안성준 멘토, 내일 어떻게 볼까요? 한 주 마무리 잘 지려면 전략 잘 세워야 되거든요. 예, 우선은 또 저는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예, G20이 내일 또 이제 재무장관 얘기가 열리죠. 열리는데 좀 엔저 얘기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엔저 얘기가 나와서 코스피에 좀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이면 예, 내일은 그냥 관망? 예, 관망입니다.
네. 그리고 또 1시간 후면은 갤럭시 S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관련주 흐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내일 관망세로 좀 보수적 대응하자. 그리고 나서 현금 좀 보유하고 나서 넘어가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신없이 주생 김도영과 함께 주식승천 우리 멘토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정보를 좀 습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저희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한 주 마무리 지면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